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의 오답을 끝까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고단한 것이 졸음, 그죠? 이삭을 줍는다. 그 이삭을 줍는다는 의미는 잘 몰랐죠? 네. 그 다음에 고단한 졸음은 고단함 때문이다. 이런 거 하는데 이삭까지 쳐서 연결되면 고단하다는 거 되죠? 그리고 이제 전체 주제가 나오면서 병렬적으로 연결됐다라는 건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였고, 지금 문제의 오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빠르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선택지를 요건가 하고 골라놓고 틀리니까 나쁘진 않아요. 문제 풀 때는.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찍는 거. 전 권장합니다. 다만 시험 볼 때는 이걸 맞다고 골랐으면 충분히 이 지문 내용을 내시는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걸 아닌 걸 다 제끼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답이 있으면 이 답의 이 근거를 이 제시문이나 이런 데다가 연결해 줘야 돼요. 네. 그래야 만점 맞습니다. 자, 고단함 됐고요. 요거가 에러가 나서 선어 문제를 틀렸는데 이제 해결했으니까 됐고요. 장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린이가 화자로 나온 이유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에서 나라는 어린이가 주인공인 할머니들, 그 심각한 대립.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어른이나 독자가 볼 때는 심각한데 어린이가 볼 때는 심각하지 않고 팩트를 탁탁탁탁 나열해주면서 긴장관계를 계속 긴장도를 유지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화자가 몰라서 그렇지 저거 지금 살벌하게 긴장되는 상황이야, 심각한 상황이야 하고 독자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인 이 서술자는 그런 이 긴장감을 제공해주지만 어린이 자체는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장난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로. 어쨌든 이 어린이가 팩트를 다 했을 때 장면으로는 독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장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동원한 거고, 또 그러면서 이 어린이가 이 둘이 화해를 해나가잖아요. 네. 화해를 하는 것처럼 어린이의 시각도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성장하잖아요.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이 어린이 화자가 학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학생보다 좀 더 어린 애를 나오게 하죠, 일부러.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자가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구렁이를 했을 때 문제풀이에서 구렁이가 왔거든요. 요것만 chấp着을 한 거죠. 본인이 문제 풀 때는. 왔다가 간 거고, 이 개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징적 의미를 잘 했는데, 이 방향성을 두 방향을 다 해서 하나를 예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더 팁을 드리면 A라는 개념이 있으면 반대 개념을 확정지면 A, B 아닌 것 반대는 맞는 것, 맞는 것 반대는 아닌 거거든요. 국어는 크다 반대가 작다거든요. 근데 크다만 하면 얼마큼 큰지, 작다만 하면 얼마큼 작지 모르잖아요, 문과는. 그러니까 이 반대 개념을 생각해서 요만큼 범주를 생각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국어에서 만점 맞는데 중요해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갔다 그러면 이거 오지는 않았나, 나갔다 그러면 이거 들어오지 않았나, 들어온 면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개념 생각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았죠. 어쨌든 여기서는 갈등이, 남북 간의 갈등이라는 뚜렷한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지소와 노부부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있었느냐 하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적 갈등은 있었느냐 하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이 해소했나? 집을 사고 난 집에서 지내고 싶어. 그거는 해소 안 됐다는 거죠. 자, 어쨌든 다음에 4번. 어쨌든 방황하는 공간은 없었고 지향하는 공간이고, 노래는 청각이라는 단어. 이 노래가 원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노래만 나와도 청각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태운 것은 이 개인이 태우는 것이니까 민족의 상처를 해석할 것까지는 확장짓기는 좀 무리라는 거고, 이렇게 산자가 머리를 태워서 죽은 자들한테 미련을 집착을 끊어줘야 저승에 잘 간다는 그런 주술적 의미거든요. 이해됐죠? 자, 주술적 의미 자체도 설명하면 그렇으니까. 고향도 향토적인 소재죠. 근데 같은 전설바다 같은 누이의 머리는 왜 그러냐면, 누리가 머리를 치렁치렁 날리면서 옛날 이야기나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누이가.
그러면 꼭 전설의 고향을 얘기해주고 전설적인 환상적인 이야기를 누이가 해주니까 전설 바다라고 쓴 거예요. 이야기 바다. 누이의 이야기 바다. 네, 같은 이란 게 나오고. 근데 따가움이란 건 촉각이란 게 명백한데 이 고단함이란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고를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끊어버리는데 이게 명백하거든요. 근데 다 명백했구나 그때. 진짜 애매하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주제를 다 읽어줘야 돼요. 이게 최후의, 이게 못 푸는 최후의 상황에서는 주제가 뭐라고요? 향수는? 고향이죠. 근데 이 고향이 고단한 일상이 있어도 고향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향인데 고단함이 하나도 없는 환상적인 고향이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은빛 게으름 항소 이렇게 쓰니까 그 고단함을 잊어버리니까 시험을 고단함을 포커스로 내는 것 같다고요. 왜 내느냐면 자 9번 이제 도시락인데 이런 것들은 이게 서사기 때문에 이게 객인지 해선지 이게 순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소제목 줄거리를 자주 봐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되느냐 이런 거니까. 자 협상 이렇게 토이는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소풍 가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다 당연한 거예요. 방향성이. 근데 이 토론은 완전히 극단적인 대립으로 둘 중에 하나를 이겨내야 돼요. 이제 협상은 절충으로 이 대립이 있는데 이 대립을 해소해갖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절충은 A를 끊어요, 이만큼. B를 끊어요,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과 요만큼을 합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게 절충이거든요. 네. 이게 협상의 과정입니다. 끊을 전에 충돌시켜서 합친 거고 대화도 됐고 독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협상하는 절차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체 흐름이나 시기별이 굉장히 문제의 포커스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도 시험 나올 테고 이게 해결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나왔느냐 그러면 이게 대안이냐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 뭘 양보했느냐 이런 게 각자도 나오겠죠. 시기도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팩토로 해야 되는데 지금 풀린 거 4, 3, 끝, 3, 주일 이렇게 돼 있는데 총 분석해보니까 이게 끝까지 보지 않다 이거는 빨리 푸느라고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이나 팩트가 확인이 덜 됐다 그러면 내용을 하는데 아직 수업이 다 안 끝났다는 거죠. 네. 수업할 때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많이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시험 볼 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읽고 하면 되는데 나는 요거 하나만 문제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이 문제 푸는 과정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긴장도가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긴장감이 떨어져 버렸다.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런 문제라고 본다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긴장도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향수 같은 건 시험 문제 수업 나갔잖아요. 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향수를 거의 퍼펙트하게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제 본인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나 글을 볼 때 이게 자주 반복해서 보더라도 끝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체크하는 법을 치든지 뭐 하든지. 근데 단번에 해결은 안 됩니다. 성격이 꼼꼼하게 못 보는 성격인데 그걸 꼼꼼하게 보라고 하면 바지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알아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 번 봐서도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강제로 요거를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확인해야 꼼꼼하게 봐줘요. 그래서 문제를 향수 20문제 달라고 그러는데 상수 딱 20문제 근처니까 딱 20문제 딱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예?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사이에 있는 거 24문제짜리면 그거 뽑아주고 그러겠죠? 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